지금 오늘도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맞지 않습니까? 남편이 계열사 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회의 방해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 정신을 거스른 두 가지 행위, 바로 친일 사법과 사법 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질입니다. 안 듣고 뭐 하십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시간 멈춰주세요. 국정감사 방해하러 들어오셨죠? 질의가 이미 들어간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PPT 보여주세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계열사 사장입니다.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들어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나와주세요. 제 PPT 띄워주세요. 자, 위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멈춰주세요. 최혁진 의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 선서를 안 하시고 제 진행을 잘 들으십시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의원들의 질의 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의원님.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PPT 올려주세요. 자, 진행해 주세요. 예, 이 불상은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 있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일본 왜구가 약탈해서 대마도로 가져갔고요. 오랜 세월 일본의 관음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국내로 밀반입되어 돌아왔고 검찰이 압수해서 대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보관해왔습니다. 자, 서산 부석사 측은 이건 본래 우리의 절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란 시기에 당사로 도망갔던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자, 1심 재판부는 2017년에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불상은 부석사의 것이며 일본으로 간 건 약탈에 의한 것이다.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판결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2심 일본 관음사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으니 놀랍게도 일본법 기준으로 소유권을 얻었다. 우리 2심이 이렇게 됐습니다. 불과 2달 뒤에 정광석과 같이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이 불상을 자국의 국보로 지정했고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부석사 주지스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 배당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너무 빠른 재판이었다. 대통령실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일본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은 진즉에 무너진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윤 정부는 원래 대법원장으로 유력했던 후보를 굳이 반려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친일 보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사를 추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우리 조이대 당시 교수를 낙점했습니다. 자, 우리 조이대 대법원장님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소수 의견을 냈던 인물이죠. 또 이승만과 박정희를 역사의 공로자라고 말해 친일 역사관 논란을 일으켰죠. 특히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이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대법원장이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윤 정부가 자신들의 무조건적 친일 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친일 사법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흔들린 사법 내란의 시작이며 이후 대법원은 윤 정권의 충실한 친일 행보를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18년에 대법원은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했었죠. 일본의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윤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대법원의 태도가 바뀝니다. 제3자 변제, 가해자인 일본 기업은 빠지고 한국 정부 산하재단이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대신 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 대법원은 이런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2023년, 2024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꾸 국민의힘 여러분, 제 발언을 방해하니까 시민들이 일본 국민의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진행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냥 진행하세요. 네. 자, 정부 재단이 돈을 주면 됐으니 일본 기업의 책임은 따질 필요 없다. 자, 2018년 판결은 전범 기업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했는데 23년 판결은 일본 기업은 책임에서 회피할 수 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일 사법의 실체입니다. 법보다 외교 논리에 맞춰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우리 강제징용을 당했던 가족들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책임과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윤석열이 조이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해에 맞게 사법부가 움직인 또 다른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김건희가 줄리냐 아니냐, 김건희의 별명이 줄리냐, 이 사건은 1심만 조용하세요. 주진우 의원. 수준 낮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진짜 수준 낮아요, 정말로. 일심에서는 15차례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대체 왜 시간 더 줘요? 별명이 줄리냐 아니냐라는 이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무능하길래 재판만 15판을 합니까? 검찰은 뭐라고, 경찰은 뭐랍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은 이틀 만에 판결을 파기환송을 합니다. 도대체 명예훼손 사건 하나 가지고 3년을 질질 끄는 사법부가 어떻게 이 사건을, 그 신중하다는 사법부가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합니까?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지연하고 정권이 원하는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한
조이대 대법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친일 사법이다. 사법 내란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준 친일 사법. 윤석열 나온 사법 내란. 그 중심에 우리 조이대 대법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익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